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영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의 이제 폭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017학년도 대입에서 상위 12개 대학에서 20개 학생부 종합전형 가운데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지금 10개 대학에서 16개의 전형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적용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유의를 좀 하셔야겠죠. 네네.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은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융합형 인재 전형 등이 있는데 지금 열거된 대학들에서 이제 나타나듯이 이제 대부분 상위권 대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위권의 일부 대학에서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이제 뭐 특별하게 조금 뭐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 그런 어떤 전형들에서는 일부 적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형을 좀 살펴서 그런 어떤 수능 최저 기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그냥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조민정 선생님, 이제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최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한다면 뭘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전형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부, 교과, 비교과, 그리고 서류, 그리고 면접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교과 성적에 대한 중요성을 종합전형에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 이제 기말고사가 남았을 테니까 기말고사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라든가 나머지 기타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재훈 선생님, 어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정 수험생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다문화 가정도 그 다문화 전형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 그 다문화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또 이제 그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 수시 지원 전략 같은 걸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간단히 조언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다문화 가정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앞서 윤상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연세대나 고려대 정도에 이제 제한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수능 최저가 없고 또 이제 다문화 전형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또 자신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신이 좋다면은 전략을 세울 때 다문화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아니면 이제 교과 전형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수능 최저 없다고 해서 뭐 수능 준비 안 한다고 널널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교과 성적이나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서류에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오는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대학 입시 설명회와 1:1 무료 수시 상담 진행합니다.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참여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그리고 목요일까지 다문화 가정 수험생들을 위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문 두드려 주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문의사항은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일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유전자공학연구원 또는 과학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어머니의 국적은 중국, 아버지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수험생이고요. 내신은 평균 2.61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875 등급입니다. 학생의 키워드는 학습지도봉사, 다문화 가정, 수능이고요. 희망대학은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 사회배려자 전형, 서강대 화공생명공학전공 사회통합전형,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전공학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직접 전화를 줬는데요. 우리 학생 입시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고3 돼서 공부량이 늘어가지고 체력적으로 딸리는 게 좀 힘들어요. 체력 얘기를 먼저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즐겁게 공부에 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씩 운동하면서 조금 체력 보강을 해가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고 오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조미정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우리 학생에 대한 키워드를 학생부를 보면서 찾아봤는데요. 학습지도 봉사, 그리고 다문화 가정, 수능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보면요. 수학 재능 나눔반이라든가 또는 구청에서 하는 지식 나눔이 활동에서 학생들,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굉장히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해왔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유전자공학연구원이 꿈이기도 하지만 1학년 때는 과학교사가 또 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자질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이 다문화 가정 자녀이지만 또 그런 자녀들을 위한 나름의 봉사활동도 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성실한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수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시와 정시의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궁금해집니다. 선생님께서 과연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을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60대 40으로 이제 수시 쪽에 약간 높게 주시긴 하셨지만 이런 경우 이제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시 정시 경쟁력 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 사실은 비슷한 대학을 수시 정시에 갈 수는 있어요. 대신에 수시에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라는 부분을 활용한다면 대학의 수준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수시에 조금 더 점수를 줬던 거고요. 아직 아쉬운 건 모의고사가 3월, 4월부터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6월달 모의고사 성적상으로 보면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대학에 가기에는 점수가 한 10에서 20점 이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가 수능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의 전략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 수능 성적이 좋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에서 수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가 논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네.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논술 전형이 상당히 대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친구에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전혀 안 했어요? 네, 논술 말고 학생부 종합만 생각하고 있어서. 종합만 생각했구나. 근데 대부분 지금 이제 자연계 논술은 수학 또는 수리 논술 또는 수학 과학 논술이거든요. 우리 학생이 수학 굉장히 좋아하죠? 아니요.
아니에요? 학생부를 보면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수학에 대해서 재능 나눔 많이 했던데. 좋아하는데 네, 그 내신에서 네.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졌구나. 네,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논술 준비를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내신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 저는 수학을 안 좋아해요까지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온 네. 거예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자신감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도 필요하고요. 논술이 됐든 수능 성적 향상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신은 내신이고 수능은 수능이니까 그런 도전 정신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나는 죽어도 논술을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곳과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대부분 최저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수학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적지 않게 좀 당황을 하셨어요. 수학 싫어한다고 하고 네. 논술 준비 하나도 안 했다고 하고. 네. 근데 뭐 우리 학생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권해주신 거니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성적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 선생님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6월달 봤던 시험 성적 보겠습니다. 국어는 2등급이고요.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1등급, 그리고 화학 원 3등급, 생명과학 원의 2등급인데요. 국어 수학을 보면 100분위가 90, 89로 2등급이에요. 이거는 한 문제만 틀리면 얼마든지 3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좀 불안정한 성적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4월달 성적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 수학은 3에서 2등급으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영어 2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을 좀 분석해보면 그래도 전국에서 상위 9.5% 정도 되는 수준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연계 학생으로서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자연계 학생인데 지금 수학에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좀 회복하셔서 조금 더 열심히 최선을 좀 다해 주셔서 수학도 좀 안정적인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정시에서도 우리 친구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학생부 평가해 볼게요.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봐주시죠. 네, 교과 성적 보겠습니다. 2학년까지 평균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2.25등급, 영어 2.28, 과학 2.38, 수학 3.36으로 평균 2.61이고요. 교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교과 성적도 봤습니다. 2.56입니다. 과목별로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에서 1등급, 2등급, 그리고 수학은 3에서 4등급, 영어는 2에서 3, 2등급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역시나 우리 친구가 수학에 대한 지금 내신이 안 나온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성적을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수학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편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기말고사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미정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수상과 동아리, 봉사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제 나머지 세 개 영역에서는 이제 준비는 좀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노력해온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민정 선생님께서 조금 더 비교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수상 실적이라든가 봉아리 동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정말로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해오는 학생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그 재능
재능 나눔이라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수상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부를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인성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유전공학 연구자로서의 활동인 측면을 이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시켜서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서활동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에 관련된 책들을 좀 독서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이 독서 기록 자체가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소개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 친구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부분이 유전자공학 연구원이 왜 되고 싶은지 또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 건지 대학에 가서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들이 학생부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위해서 충분히 좀 어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어느 대학에 가장 좀 잘 어울릴지가 궁금해요. 네. 어딜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곳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요,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 사회배려 전형,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전공 사회통합 전형,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가정 자녀 전형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이지망인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전공 사회통합 전형으로 진단해봤습니다. 자, 조미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서강대학교 사회통합 전형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우선 연세대나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요, 종합전형이지만 그래도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5 또는 1.6 이내 정도 돼야만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전교과도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2.5등급 정도 되는 내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약점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회배려 전형이나 사회통합 전형은 대부분 지원 자격이 다문화 학생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의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의 사회배려자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으로 4-5개 이상의 조건을 가진 학생들이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군 자녀하고 다문화 가정 전형 이 2가지 조건만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력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서강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진단을 네. 좀 해주실까요? 네, 별표를 가지고 우리 학생의 준비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네, 서강대 화공생명공학 전공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서 우리 학생 진단을 내려봤습니다. 교과 준비도는 별 3개, 비교과는 별 3개. 그리고 수능 준비도는 별 4개이고요. 이 통합 전형 같은 경우 제가 서강대를 뽑기는 했지만 화공생명공학 전공보다는 합격 가능성을 높인다면 모집 단위를 조금 변경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이라든가 화학 전공으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거로 보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 과탐 중에서 2개 영역이 각각 2등급 이내면 되고요. 한국사는 4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얼마든지 이 부분은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강대의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서강대의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자, 1명 선발합니다. 전년도에도 1명을 선발했는데요. 2년간 경쟁력을 보면 2015학년도는 6.25대 1, 작년에는 12대 1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서류 100% 전형입니다. 서류를 평가하는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 정성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평가 내용으로는 학업 우수성 그리고 학문적인 성장 가능성
가능성, 그리고 일반적 발전 가능성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다고 합니다. 학업 우수성은 역시 교과 성적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교과를 비롯해서 비교과 부분이라든가 세부 능력 특이사항, 그리고 교내 수상 실적, 또 행동 특성 및 종합 응견을 연계해서 평가하고요. 자기소개서도 참고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자연과학부 평균이 합격자가 2.2등급 정도까지는 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친구가 지금 2.6등급 정도니까 기말고사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학업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보여주려면 그래도 자연계 학생이니까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향상되는 점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에서 조건이 수학하고 과학 중에 하나는 2등급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까 수학이 100분이 89의 2등급이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하셔서 안정적인 2등급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학과로는 화공생명공학과보다는 화학 전공은 2명을 뽑아요. 그래도 1명보다는 낫잖아요. 예. 네, 그래서 화학 전공이라든가 또는 생명과학 쪽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모집 인원에서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한 명. 하지만 작년에도 누군가는 들어갔고 이번에도 누군가는 네. 들어갈 거니까요. 가능성도 있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전공을 생각해 보는 것도 참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강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선생님께서 그 중간에 자기소개서를 참고합니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네. 서강대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서강대 그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네. 이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쓰는 게 경쟁력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보통 우리 학생들이 저는 별로 준비한 게 없어요. 제가 한 활동은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또 제가 한 활동은 남들도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똑같은 어떤 제목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활동의 의미를 어떻게 두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이 내가 그 활동을 왜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와 계기가 명확하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했던 활동이 무엇이었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나만의 활동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목은 똑같지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얼마든지 우리 학생들 개별적으로 자기만의 자기소개서, 자기만의 특성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해서 어디를 추천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아까 논술 부분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네. 수학에 대해서 지금 너무 겁을 먹고 있는데 이게 내신을 준비하는 거랑 논술, 수능 수학 문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너무 기죽지 마시고 다음 추천하는 대학에 논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풀어보시고 그래도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도전할 수 있겠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해서 대학의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전형의 방법으로는 사실 논술 전형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추천하는 대학은 성균관대학의 공학계열 240명을 선발합니다. 여기 나중에 화학공학을 전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 기준을 보면 성균관대학교는 국수, 영, 과탐 4개 영역 중에서 3개 등급합이 6이고 한국사가 4등급입니다. 따라서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면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다만 연세대나 성균관대학교는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이에요. 따라서 우리 친구가 수학은 조금 약하지만 과학 쪽이 강하다. 나는 생명공학이나 또는 화학 쪽이 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한양대나 서강대처럼 수학만 보는 대학보다는 수학 플러스 과학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는 성균관대학을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논술 전형으로 이제 추천 대학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지원 자격이 다문화 가정 자격이 되기 때문에 네. 다문화 가정 전형의 어떤 그서 이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다문화 가정 전형도요. 아까 서강대는 이제 전공을 좀 바꿔서 지원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또 다른 대학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의 화학생명분자과학부인데요. 2명을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국수, 영, 과탐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고요. 한국사는 필수 응시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화여대에 또 도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추천 전형까지 선생님께서 자세히 살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상담 받으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었어요? 궁금한 점이요. 네.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과별로 다 다르게 써야 되잖아요. 네. 네, 다르게 쓸 때 어떤 식으로 차이를 둬야 되는지 궁금해요. 학과별로 다르게요. 네. 네,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학과가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유전공학이 꿈이다라고 했다면 화학 또는 생명공학, 네. 뭐 화공생명공학 이제 이런 어쩌면 그러니까 다른 학과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실 때는 일단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 학과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그 대학의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고요. 핵심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학의 이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대학에 맞는 학과의 특성상 키워드가 조금씩 변경되고 다만 학생부를 봤을 때 우리 학생이 해왔던 활동 하나를 놓고 여러 개의 학과로 사실은 이제 표현을 달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과를 써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걸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없는 활동을 했더라도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기본적으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소양이 무엇이다. 그걸 찾아서 제가 나중에 다른 분야에 이런 일을 하더라도 이런 소양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답변이 됐겠죠? 네. 네,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기도 한데 약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